토플릭스 가족방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 픽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분석 토작가. 벼랑 끝에서 살아나는데 성공한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야마사키 이오리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한다. 금년 10승 6패 2.81의 성적을 남긴 야마사키는 위력적인 전반기와 힘이 빠진 후반기로 구분할 수 있는 투수다. 금년 DNA 상대로 3승 3.0으로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를 뒤로 미룬 이유는 역시 후반기에 공의 힘이 급격하게 떨어져서일 듯. 전날 경기에서 요코하마의 투수진 상대로 4점을 올린 요미우리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6개의 안타가 말해주듯 타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4점 모두 적시타는 단 하나도 없었고 그중 3점은 상대의 수비 난조로 나왔다는 점은 여전한 불안 요소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그야말로 풀가동이 될 것 같다. 야수진의 난조가 연승 종료로 이어진 요코하마 베이스타즈는 하마구치 하루히로를 내세워 시리즈 종결을 노린다. 금년 11경기에 등판해 2승 4패 3.25의 성적을 남긴 하마구치는 제구의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한 바 있다. 금년 요미우리 상대로 니가타에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돔 구장 투구는 좋지 않은 투수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기엔 무리가 있다. 전날 경기에서 6회 초 이노우의 상대로 터진 도밭이라 야스타카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요코하마의 타선은 전체적인 타력의 저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즉 홈런 외의 득점 수단은 기대하기 힘들 정도. 그나마 불펜이 1.2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낸 게 다행일 것이다. 코멘트 전날 요미우리는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력이 회복되었다는 말은 하기 어려울 듯. 그런 상대의 실책 러쉬로 나온 상황을 승리로 연결했다는 건 반등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가라앉아 있는 요코하마 타선의 부활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선발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요미우리 승 5.5 오버. KT는 토요일 개막전 원정에서 KCC에 패했다. 상대는 장신 외인인 타일러 데이비스가 개막전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돌아가며 버튼 혼자로 나섰는데 높이의 우위를 살리지 못했다. 하윤기의 부상도 있었다. 그러나 역시 패배의 원인은 허훈이 야투 성공률 18%로 부진했다는 점이었다. 삼성은 토요일 개막전에서 DB에 패했다. 이대성의 시즌 아웃성 부상으로 인해 시즌 시작부터 팀 플랜이 꼬여버렸는데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코피코버는 오누아쿠 상대로 20득점 동반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골밑 대결을 밀리지 않았고 데릭슨의 득점포도 인상적이었다. 단, 벤치에서 데릭슨을 제외하면 2득점을 올린 최승욱을 제외하고 득점이 없었다. 차민석과 이동엽 등이 공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코멘트 KT의 승리를 본다. 토요일 속공 상황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하윤기의 출전이 어렵지만 문정현과 박준영 등이 어느 정도는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볼 핸들러의 이탈 속에 이정현이 메인 볼 핸들러로 나설 삼성은 템포 푸시의 강점이 떨어지는데 허훈이 부진 만회를 위해 나설 KT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해먼즈가 코번 상대로 접전을 유도할 수 있는 KT가 승리할 것이다. 추천 배팅 KT 승 162.5 언더. SK는 리온 윌리엄스를 대신해 힉스를 영입했다. 건강하다면 1옵션도 가능한 선수지만 큰 부상과 재활을 거쳤기에 원희의 휴식 시간을 보장할 2옵션으로 그를 데리고 왔다. 컵 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한 DB의 유일한 패배를 안긴 팀이었는데 오재현과 김선영, 안영준 등의 트랜지션과 앞선 수비가 인상적이었다. 정관장은 지지난 시즌 최고의 팀이었지만 지난 시즌은 내내 하위권에 머물렀다. 스펠맨이 팀을 떠난 여파가 있었고 멀로도 부상으로 인해 풀시즌을 소화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다시 돌아온 경력직 외인 캐디라렌과 마이클 영 등으로 외인 전력을 꾸렸다. 그러나 친척의 투병과 가족 염려로 인해 라렌이 기대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다. 변준영이 제대할 때까지는 박지훈과 최성원 외에 믿을만한 백코트가 없는 점도 변수다. 코멘트 SK의 승리를 본다. 정관장은 이종현을 비롯해 높이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오세근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최부경과 시간을 양분할 홈팀 상대로 우위를 점하긴 어렵다. 리그 최고의 득점원인 원희가 집요한 페인트 존 돌파로 상대림을 공략할 SK가 개막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추천 배팅 SK 승 163.5 오버. 우리카드는 지난 시즌 마테이를 앞세워 시즌 내내 선두 경쟁을 했지만 챔프전 진출에 실패했다. 마테이의 부상 이탈 속에
팀이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다. 그로 인해 신영철 감독이 팀을 떠났고 브라질 출신의 파이스를 감독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출발은 다소 아쉬웠다. 컵 대회에서 상무에 패하는 등 준결승으로 가지 못했다. 그래도 팀 합류 첫 시즌 주장을 맡게 된 아포지신 미시엘 아이와 아쿼인 알리가 확실한 득점 본능을 뽐냈다. 한태준과 김영준, 김지한 등 젊은 선수들도 즐비하다. 현케는 지난 시즌 성적을 내지 못하며 프랑스 출신 명장인 블랑을 감독으로 영입했다. 그리고 나선 첫 대회에서 대한항공에 승리하며 컵 대회 정상에 올랐다. OK를 떠나 합류한 레오와 중국 출신 아쿼인 심펑이 맹위를 떨쳤고 허수봉의 시즌 준비도 잘 된 모습이었다. 무명에 가까운 세터 이준엽이 잘해준 점도 인상적이었는데 전광인이 부활한다면 가장 우승에 가까운 전력이다. 코멘트 현케의 승리를 본다. 우리 카드는 이상현과 박준혁 등이 나서는 중앙에 힘이 좋다. 최민호가 나설 현케 상대로 밀리지 않는다. 단 김지한의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국내 공격수 자리 리스크가 있다. 기복이 큰 송명근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허수봉과 전광인의 현케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 추천 배팅 현대캐피탈 승 184.5 오버. 모비스는 지난 시즌 6위로 플레이오프에 갔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도 오프시즌 동안 전력 보강을 착실히 하며 이번 시즌 우승에 도전한다. 일본 생활을 마치고 1옵션으로 다시 돌아온 션 롱은 컵 대회를 통해 맹활약하며 그가 컴백했음을 알렸고 한호빈도 새 팀에서 인상적인 출발을 했다. 프림과 이우석, 김국찬과 함지훈 등 주축 선수들도 건재하다. 손호는 정상적으로 나서는 첫 시즌에 들어간다. 고양 캐럿의 팀 해체 이후 손호그룹이 그들을 품에 안긴 했지만 외인 전력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우승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이재도를 트레이드로 영입했고 정희재와 최싱욱 등 타 팀이 노리던 준척급 포워드도 데리고 왔다. 앨런 윌리엄스는 외곽 위주의 손호의 확실한 골밑 옵션이 될 수 있다. 코멘트 모비스의 승리를 본다. 전성현이 팀을 떠났지만 손호는 이재도의 합류로 이정현과 함께 매 경기 40득점 10어시스트가 가능한 앞선을 꾸렸다. 그러나 정희재와 김민욱 등으로는 모비스의 국내 빅맨 높이를 저지하기 어렵다. 높이의 우위를 살릴 모비스가 승리할 것이다. 추천 배팅 현대 모비스 승 167.5 오버. 정관장은 컵 대회에서 현대건설에 패하며 준 우승을 차지했다. 1세트를 먼저 빼앗으며 앞서갔지만 내리 세트를 잃고 말았다. 그러나 부키리츠가 새로운 팀에서 메가와 함께 위력적인 쌍포를 구축했고 팀을 떠난 이소영을 대신해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서는 표승주의 공수 존재감도 있었다. 박은진과 정호영 등 최고 수준의 중앙도 보유했기에 현대건설을 위협할 가장 유력한 팀이다. GS는 완벽하게 바뀐 팀으로 이번 시즌에 나선다. 베테랑 미들 블로커인 정대영과 한수지의 은퇴가 있었고 팀의 에이스인 강소희는 도로공사로 떠났다. 감독 역시 이영택 감독의 부임 이후 첫 시즌이다. 그래도 컵 대회에서는 기대 이상의 모습으로 좋은 경기를 했다. 리그 최고의 아포지신 실바가 여전한 활약을 했고 오세현과 최가은 등이 주전 미들 블로커로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장신 아웃사이드 히터인 와일러는 평균 16점을 42%의 성공률로 해줬다. 코멘트 정관장의 승리를 본다. GS는 안혜진이 아직 확실하게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했기에 김지원과 이윤신, 김지우 등 어린 선수들이 세터로 나서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다혜가 이적한 리베로 전력 누수도 감안해야 한다. 부키리치와 메가 쌍포가 공격을 이끌 수 있고 중앙 우위가 있을 정관장이 승리할 것이며 실바를 앞세울 GS가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에 오버다. 추천 배팅 정관장 승 180.5 오버. 강원은 3-4-2-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빠른 측면 공격과 드리블을 통한 전진이 핵심 전략이다. 직전 인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3-1로 승리하며 퇴장 이슈를 활용해 후반 막판 연속 득점으로 승점을 확보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유인수와 양민혁의 드리블 능력, 황문기의 전진과 코바세비치의 제공권을 바탕으로 서울을 상대로 충분히 득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롭게 구성된 103투치 김영빈 이기혁의 조합은 안정성을 보여주며 서울의 공격 라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은 4-4-1-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링가드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한다. 최근 광주 원정 경기에서 1-3으로 패하며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류첸코, 루카스, 조영욱 모두 기복이 심각해
화력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비 라인은 야잔과 김주성 조합이 안정성을 보여주지만 지난 경기의 아쉬운 성과로 인해 대량 실점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코멘트 강원은 화력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팀으로 보이며 서울의 공격 라인이 기복이 심한 만큼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두 팀 모두 지공전개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원의 공격력과 안정적인 수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강원의 승리와 오버 배팅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강원승 2.5 오버. 울버햄튼은 4-1-4-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주로 속공을 통한 공격 전개를 시도한다. 최근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5-3으로 패하며 수비의 불안함을 드러냈다. 포르브스와 쿠냐를 중심으로 한 속공을 기대하지만 삼선 자원인 르미나와 고메스, 안드레는 침투 패스에 약해 라르센의 제공권에 의존하는 단순한 공격 전개가 우려된다. 모스케라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 라인에 어색한 조합이 나타나고 있으며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을 막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맨체스터 시티는 3-2-4-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지공 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를 공략한다. 최근 플럼전에서 3-2로 승리하며 밀집 수비를 효과적으로 뚫고 승점을 챙겼다. 도쿠와 실바가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귄도안과 코바시치의 공격적 운영이 돋보인다. 포든과 홀란드의 조합은 득점 기대감을 높이며 수비 라인도 그바르디올, 디아스, 아칸지로 탄탄하다. 하지만 로드리의 결장이 수비 밸런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코멘트 맨체스터 시티는 울버햄튼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하여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울버햄튼이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맨체스터 시티는 효과적인 공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가 유력하며 오버 배팅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맨체스터 시티 3.5 오버. 베네치아는 3-4-1-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오리스타 니오와 포이안 팔로를 중심으로 속공을 추구한다. 최근 엘라스 베로나 원정에서 2-1로 패배했으며 선제 득점을 기록했지만 수비가 무너지면서 역전패를 당했다. 이 팀은 세부 전술이 부족하여 공격이 답답하고 이번 경기에서도 밀집 수비를 통해 대량 실점을 막으려 할 것이다. 수비 라인인 이지스, 스보바다, 스베르코는 조직력이 아쉬운 편이지만 둠비아와 부시오와 함께 수비력을 강화하려 한다. 아탈란타는 3-4-2-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데 케텔라르, 루크먼, 레테기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직전 제노아와의 경기에서 5-1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체급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들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파샬리치의 전진 패스는 베네치아의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짐시티, 톨로이, 코스누가 결장하지만 콜라시나츠, 히엔, 드룬으로 구성된 수비 라인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코멘트 아탈란타는 공격 전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베네치아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베네치아는 수비 조직력에 의존해야 하지만 아탈란타의 강력한 공격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탈란타의 승리가 유력하며 오버 배팅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천 배팅 아탈란타 승 2.5 오버. 르아브르는 5-4-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은디아이와 수마레를 활용한 속공 전개를 기본으로 한다. 최근 브레스트 원정에서 0-2로 패하며 퇴장 이슈로 인해 상대에게 밀리는 경기를 펼쳤다. 이 팀은 측면 자원의 개인 능력이나 후신이의 침투를 노리는 롱볼 전개가 일반적이지만 세부 전술이 부족하여 리옹의 수비를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비진은 킹쿠의 퇴장으로 인해 상강태, 살미에르, 요리스의 103이 구성되지만 이들은 이번 시즌 나름대로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어 대량 실점 가능성은 낮다. 현재 부상자 명단에는 킨쿠에, 로그보, 카시미르가 있다. 리옹은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벨라흐마, 체르키, 포파나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구사한다. 최근 낭투와의 홈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상대를 지배하는 공격 전개를 보여주었다. 라카제트의 연계 능력과 톨리소의 전진 패스는 이 팀의 득점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칼레타 카와마타가 동시에 결장하는 상황에서 니아카테와 오마리로 구성된 수비 라인은
호흡이 견고하지 않아 무실점을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 부상자 명단에는 칼레타 카마타, 마티치가 포함된다. 코멘트리옹은 공격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르 아브레의 단순한 역습을 잘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두 팀 모두 지공 전개를 사용하지만 리옹의 유기적인 공격과 탄탄한 수비 조직력 덕분에 승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리옹 승과 언더 배팅이 적절하다. 추천 배팅 리옹 승 2.5 언더. AT 마드리드는 3에서 5-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그리즈만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지향한다. 최근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1-1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세부 전술 부재를 드러냈다. 알바레즈와 쉐를로트의 개인 능력에 의존한 공격은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수비 라인인 랑글레, 히메네스, 비첼은 후반 중거리 슛으로 실점을 허용했지만 전체적인 라인 컨트롤은 인상적이었다. 레가네스는 4-2-3-1 포메이션을 채택하고 알티미라와 로페즈를 중심으로 속공을 시도할 예정이다. 최근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0-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답답한 공격을 보였다. 최전방의 할러는 여전히 부진한 폼을 보여주며 득점이 없다. 그러나 곤잘레즈와 사인즈의 수비 라인은 견고하며 삼선에서의 시세와 누파의 수비 가담이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제공한다. 코멘트 AT 마드리드는 레가네스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공격의 세밀함이 부족해 대량 득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레가네스는 AT 마드리드의 공격을 잘 방어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격에서의 기복이 큰 만큼 무득점 가능성도 존재한다. AT 마드리드의 승리와 언더 배팅이 적합한 경기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AT 마드리드 승 2.5 언더.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살라와 학포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추진한다.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1-0 승리를 거두며 수비적인 압박을 잘 대응하며 신승을 거두었다. 소보슬라이, 맥알리스터, 흐라벤베르흐의 조합은 활동량과 탈압박 능력으로 첼시의 중원에 맞서기 충분하다. 조타의 침투 또한 첼시의 불안정한 수비를 겨냥할 것이다. 코나테와 반 다이크의 수비진은 높은 제공권과 스피드로 첼시의 공격을 차단할 전망이다. 알리송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켈러허가 그 자리를 잘 메우고 있다. 첼시는 3-2-4-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산초, 파머, 마두에케를 통해 공격을 전개한다. 직전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1-1로 비기며 퇴장 이슈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 최전방의 잭슨 기복이 화력 대결에서 불리할 가능성을 높인다. 수비진은 쿠쿠레야와 포파나가 징계로 결장하는 상황에서 바디아실, 디사시와 코릴이 호흡을 맞춰야 하므로 불안정할 것이다. 엔소의 공격 가담이 잦아 중원 싸움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멘트 리버풀은 수비 밸런스와 중원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 승리가 유력하다. 첼시는 수비 조직과 공격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어 리버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리버풀의 승리와 언더 배팅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천 배팅 리버풀 승 3.5 언더. 로마는 3-4-2-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소울레와 펠레그리니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구사한다. 직전 몬차 원정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상대의 역습에 실점했다. 주포 도브비크의 부상으로 디발라가 최전방에서 출격하지만 포스트 플레이에 적합하지 않아 인터 밀란의 견고한 수비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치니, 은디카, 에르모소로 구성된 백삼은 안정적이며 엘 샤라위의 부상으로 앙헬리뇨가 윙백으로 회귀한다. 수비 조합이 탄탄해 대량 실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 밀란은 3에서 5-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디마르코, 마르티네즈, 튀람을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진행한다. 최근 토리노와의 홈 경기에서 3-2 승리를 거두며 체급 차이를 입증했다. 미키타리안과 차라놀로의 패스 공급이 원활해 충분한 득점을 기대할 수 있다. 부진했던 비색은 바스토니, 아체르비, 파바르로 교체되며 더욱 견고한 수비 라인이 가동된다. 프라테시와 다르미안의 수비 가담도 좋기 때문에 로마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인터밀란은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로마의 약한 최전방을 충분히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로마는 수비 조직력이 좋지만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아쉬운 상황이다. 결국 인터밀란의 승리와 언더배팅을 추천하며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도 인터밀란이 승점 3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인터밀란 승 2.5 언더. 바르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하피냐, 올모, 레반도프스키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친다. 직전 알라베스 원정에서 3-0 승리를 거두며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신성 야말의 결장으로 인해 화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슈체츠니의 복귀도 기대되며 수비 라인은 쿠바르시와 마르티네즈의 훌륭한 호흡으로 세비야의 공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세비야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해 에주케와 루케 바키오를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시도한다. 최근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며 귀중한 3점을 확보했지만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는 소우와 사울의 결장으로 공격이 고립될 위험이 있다. 수비 라인은 마르칸과 바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미 여러 차례 합을 맞춘 만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코멘트 바르셀로나는 공격 라인의 화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비야의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비야는 체급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언더 배팅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바르셀로나 승 3.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 픽은 토플릭스 스포츠 중계 가족방 또는 분석 게시판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